안녕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어디냐면은 2번에 양괄호의 볼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나사 했는데 조금 빡빡합니다. 오늘 빡빡했지만 아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볼트를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볼트는 그냥 뭡니까?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2번에 볼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에 보면은 관통 볼트가 나왔는데, 관통 볼트라는 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두 판을 갖다가 볼트로 조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죠. 그죠?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볼트를 갖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게 볼트 아닙니까? 볼트를 넣고서,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는 또 뭘 넣는 겁니까? 너트죠. 너트를 넣어서, 자,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관통 볼트라 그럽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니은에 보면 탭볼트 있죠? 탭볼트는 뭡니까? 탭볼트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갖다가 조립을 하는데, 너트가 없는 겁니다. 너트가 없이 그냥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탭볼트라 그런다는 얘기야. 너트 없이 쭉 넣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면 스터드 볼트가 나와 있죠. 스터드 볼트는 뭐냐면 머리가 없는 거. 이 머리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이 나사로 된 볼트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스터드 볼트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스터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터드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머리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데, 자, 이런 부분하고, 자, 이런 부분에 조립을 할 때 머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머리를 끼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는 꼈다 뺐다 꼈다 이렇게 하는 거.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스터드 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을에 보면 기초 볼트 나와 있죠. 자, 기초 볼트는 뭡니까? 기초, 우리 건물을 짓지 기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바닥 했는데 거기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뭐냐, 우리 이런 거 많이 달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동기. 전동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립을 할 때 일반적인 이런 볼트 이런 걸로 하면은 다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볼트가 이런 식으로 당겼다 이렇게 얘기죠. 이런 식 말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어요. 그래 갖고 여기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 자, 요게 뭐냐면 기초 볼트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럼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진동에 의해서도 안 빠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초 볼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작은 나사. 말 그대로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작은 나사는 몇 미리가 기준이다? 8mm 이하짜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작은 나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 나사는 뭡니까? 우리, 나사 머리가, 그죠? 이걸 일자라 그러죠. 일자 또는 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잠그고 풀르고 하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홈, 십자홈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 멈춘 나사. 아까 멈춘 나사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래요? 세트 스크루라 그럽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멈춤 나사. 멈춤 나사라는 말보다는요, 세트 스크루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그 회전체나 이렇게 회전이 되면 안 되는 데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회전을 못 시키게 하는 거. 멈추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만약에 모양에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홈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파고 여기에다가 뭐냐 하면은, 자, 요렇게 생긴 이런 걸 이렇게 박으면은 이 회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멈춤 나사.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깎아서 아예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움직이지 않는다. 멈춘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세트 스크루
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시옷의 그 나사못 이런 거는 우리가 읽어 주시면은 뭐 별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면은 너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트 종류, 그죠? 보면은 사각 너트, 둥근 너트, 플랜지 너트, 뭐 이런 거 그냥 읽어주시면은 일반적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면 와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1번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와샤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1번에 보면은, 목재나 나무와 고무와 같이 너트가 파고들 염려가 있는 약한 재료를 잴 때, 이럴 때 와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볼트 구멍이 너무 크거나 볼트와 너트의 자리면이 고르지 못할 때, 크거나 또는 어떻게 된다? 면이 고르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자리면과 재료가 너무 물러서 잼 압력이 약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와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2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용도가 지금 제가 불러준 게 또 중복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와샤야 네 번째 보면 종류가 있고, 다섯 번째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사의 풀림 방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풀림 방지임에서 기억해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스프링 와샤가 나사의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스프링 와샤가.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 두 개의 너트를 충분히 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읽어 주시면은 뭐 이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본 와샤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냥 읽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괄호에 5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키라는 건 뭡니까? 축과 회전체의, 그죠? 회전수를 갖게 하는 거. 축과 회전체의 회전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축이랍니다. 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키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키라는 거는, 자, 이런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 요런 축이 있고요. 자, 축에,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단다 이런 얘기죠. 요걸 갖다 우리 풀리라 그러죠. 요거 축이고요. 자, 요걸 갖다 우리 풀리에 여기에 또 이렇게 있는 게 여기 뭡니까? 요걸 보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 이거 같이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를 박습니다. 요게 키다라는 거죠. 자, 요걸 요쪽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스가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풀리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보스, 요 축에 축하고 보스하고 요렇게 박는 거. 자, 요게 뭡니까? 요게 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키. 같이 회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키를 갖다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뭐다?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키의 종류 나와 있죠? 이거는 우리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보면 안장키가 나와 있습니다. 안장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동그라미, 오늘, 그죠?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침이잖아. 아침. 자, 안장키는 요 모양하고 똑같이,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거. 자, 요렇게 한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안장키라 그럽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놨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갖다 우리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새들키라 그럽니다. 새들이 안장이에요. 안장이 뭐야? 우리 말 위에 있는 안장. 그죠? 새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게 안장키.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 A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키의 기울기는 100분의 1 정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장키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이 키에서 일반적으로 기울기는 얼마를 주냐 하면은 100분의 1 정도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니은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평키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평키는 뭐냐? 이 안장키 같은 경우 그대로 얹었는데 요거는 조금 여기 이렇게 라운드 진 거를 깎아낸다라는 거죠. 깎아내고서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평키라 그런다. 또 우리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플랫이라 그러죠. 플랫
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써주는 말들은 우리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키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묻힘키.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묻힘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묻힘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묻힘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죠. 뭐가 무슨 키? 드라이빙 키. 드라이빙 키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키가 있다? 세트 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정도는 또 저같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을 때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거는 축에다가 보수에다가 그다음에 키를 갖다가 조립을 한 겁니다.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트 키는 뭐냐 하면 축에다가 요거는 바로 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수를 나중에 조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로 썼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축이고요. 축에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뭐 베어링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게 뭡니까? 요게 보수잖아요. 요게 지금 저쪽 그림에서 보수에는데 맨 처음에 뭡니까? 이 축에다가 보수를 끼고 맨 마지막에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키를 박는 겁니다. 키를 박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요 순서대로 축, 키, 축하고 요 모양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왜 키를 마지막에 했느냐 하면은요. 마지막에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이런 순서 세트키 순서로 하면은 이게 조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나중에 하는 거. 요걸 뭐라 그런다? 드라이빙 키라 그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트 키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자, 요런 축이에요. 축에 자, 여기 이렇게 베어링이 달려 있는 거고 요 안쪽에다가 우리가 할제를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냐 하면 이 축에다가 그죠? 이게 축이죠? 축에다가 키를 끼고 그 다음에 요 보수를 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것도 근데 이런 식으로 하기는 이건 또 어렵다라는 거죠. 드라이빙 키는 이렇게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끼는 거, 축, 키, 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묻힘키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리을에 보면 패더키라고 나와 있죠. 패더키. 패더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미끄럼키라고도 합니다. 미끄럼키. 또는 또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슬라이딩 키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요 말이 좀 어렵죠? 요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들어가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잘 안 그려집니다, 오늘. 참 이렇게 되는 게 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된 키를 갖다가 뭐냐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패더키는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는 거. 자, 여기가 동력이 들어가는 데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여기서 눌러주고 여기서 눌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들어가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 그런 걸 뭐라 그런다? 패더키라 그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하니까 그저 조금 이렇게 되나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패더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하냐 그랬을 때 비교적 속도가 느린 축에 속도가 느린 축에 우리가 연결을 할 때 속도가 느린데 빠르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서서히 들어가는데 사용하는 게 패더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들이 우리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음에 보면은 반달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달키. 자, 우리 또 반달키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드러프라 그럽니다. 우드러프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반달키는 반달 모양인 걸 갖다가 박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돼.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거. 이게 뭐냐면 반달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자리 잡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게 우리 반달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여기 써 있네. 미음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반달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말달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축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축의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60mm 이하 60mm 이하의 그 조금 가는 축에 이런 반달키, 우드러프 키를 사용한다. 이 정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게 우리 미음에 나와 있고요. 비읍에 보면은 접성키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접성키 지우지 말고 위에서 할까요? 접성키가 중요합니다. 접성키 얘기가 나오면 또 뭐냐 하면은 케네디 키까지 같이 알아야 됩니다. 케네디 우리 형님 아시죠? 케네디 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역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가능하다고요? 역회전. 역회전이.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키들은요. 자, 이게 한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도 한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도 되고 이쪽 방향으로도 회전할 수 있는 뭐다? 역회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자, 우리 접성키는요. 120도로 되어 있습니다. 120도로 두 곳에 뭐가 있는 거냐면 키가 있는 겁니다. 120도로 해서 두 곳에. 자, 그 다음에 케네디 키는 뭐냐면 90도로 해서 두 곳에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도 자,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축이 있을 때 접성키는요. 자, 120도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20도. 요게 얼마다? 120도일 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쪼가리가 근데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또 우리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여기 폭하고 다르게. 그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크게. 그래서 요 쪼가리 하나, 요 쪼가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두 쪼가리가 두 곳에 120도로 해서 두 곳에 들어가서 역회전이 가능하게 한 거. 이게 무슨 키다? 접성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니까 이게 뭡니까? 가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케네디 키입니다. 케네디 키에 90도로 된 건데, 자,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런 축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90도로. 자, 요게 90도로 해서 키를 갖다가 박는데 요거는 정사각형으로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두 쪽. 자, 요것도 뭐냐면 요렇게. 자, 그러니까 반이 바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좀 가공하기도 좋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케네디 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성키하고 케네디 키 우리 이거는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성키, 케네디 키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읒에 보면 뭡니까? 원축키도. 뭐 키 많네요. 근데 다 알아야 됩니다. 원축키는 원축이니까 콘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콘키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위치에서나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뭐라 그랬어요? 설치가 가능한 키를 뭐라 그런다? 원축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응에 보면 뭡니까? 핀키. 핀키는 뭐야? 둥근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핀으로 해서 이렇게 꽂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둥근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읒에 미끄럼키 아까 했죠? 미끄럼키를 뭐라 그랬어요? 패더키. 어디서? 리을에서 패더키가 미끄럼키 또 나온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요것도 많이 우리 뭐 설계에서도 많이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스플라인. 뭐가 있습니까?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스플라인. 자, 그 다음에 스플라인하고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세레이션입니다. 자, 근데 또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키들은요, 이거는 힘이 강력한 거, 그죠? 큰 동력을 전달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런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아, 그러면 어떻게 좀 강력한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큰 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자, 우리 축에다가 있죠. 키를 갖다가 많이 다른 겁니다. 많이 깎아서 된 거.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된 겁니다. 제가 그린 것보다 더 많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를 갖다가 깎아서 붙인 거.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런 거를 스플라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이제 동력을 들어간데 이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하면은, 그죠? 뻑뻑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스플라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건 어디 사용하냐 그랬을 때 자동차나 어디다 그랬어요? 항공기. 자, 이런 데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스플라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스플라인보다 더 많이 강력한 게 이게 더 썬파워입니다. 썬파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축에다가 삼각형 나사산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거.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세레이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거.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이랬을 때 이거는 탱크 같은 거는요. 그죠? 우리가 적에서 포를 쏘잖아요. 그럼 확 피해서 쏘고 이래야 되니까 강력하게 좌우 뭐 이런 거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세레이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라인하고 세레이션. 우리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뭐냐 하면은, 지금 키들에 대한 거 있죠. 그래서 동력 전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동력이 크다 적다 했는데, 동력 전달이 크기 순서,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동력 전달에 대한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설계에서 제가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프라 그럽니다. 세프. 앞자 따서 우리 또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전문.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고, 뭐 기억이 벼랑간 안 나네. 반평, 그 다음에 안동의 안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세레이션. 자, 이거는 뭐예요? 세프랍니다. 세스라고 하는 게 앞자로 프라고도 해야 되지만 세스, 스플라인. 자, 요거는 아까 뭐야? 접선 얘기가 안 나오네. 접선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침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달키, 요거는 평키, 요거는 뭐야? 안장키, 요거는 둥근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외우기가 더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냥 아셔도 되고. 저는 또 나름대로 센스, 이거 센스. 문이 전문이고, 요거는 반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동, 뭐 이렇게도 외웠는데, 어떻든 우리 요 크기 아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뭐냐면 키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요것도 좀 또 우리 설계에서, 뭐 설계하고 자꾸 연결이 되네요. 아까 무슨 키 했습니까? 우리 무침키 돼 있습니다. 무침키에 대한 뭐냐면은 우리 거기에서 우리 강도 계산하는 거, 이거 좀 우리 또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침키에 대한 거, 만약에 또 이제 더 좀 이렇게 자세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보면 됩니까? 우리 기계 설계에서 보면은 설계 강의를 들어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침키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 무침키는 자, 요게 축입니다. 그죠? 축에 여기에 뭡니까? 우리가 키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자, 요게 무침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무침키에서 우리 보면은, 자, 요걸 갖다가 요걸 B라 그러고요. 요걸 H라 그러고, 요걸 L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무침키 이거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하고 이게 있으니까 여기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약하면. 자, 그래서 요거 키만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은,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다시 그냥 쓰자.
자, B, H, 요게 L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그죠? 여기가 나갑니다. 그죠? 약하면 여기가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파괴되는 거, 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자, 그러니까 요게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단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이게 회전을 하니까 여기서 이런 힘이 받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런 힘. 이거에 대한 이런 힘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옆면에도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옆면에 받는, 여기도, 자, 요런 힘이 받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 요런 반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P입니다. P라는 힘이 받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옆면에 받는 힘이니까, 자, 요거는 요런 힘이 또 받습니다. 여기에. 자,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앞괴라 그럽니다. 앞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전단, 키에 요 전단, 요렇게 잘라지는 거에 대한 거를 보면은, 키의 전단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써왔습니다. 또 기억하기도 막 빡빡합니다, 저도. 타워는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타워 얘기하면. 자, 근데 A는 뭡니까? A가 뭐야? 요거분의, 지금 요거니까 B분의 요거잖아요. L이니까 BL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요 P를 갖다 지금 공식도 요건 잠깐 제가 유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P를 구할 때 우리가 T는 P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T는 여기다 쓸까요? P에다가 여기 R이니까 2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 우리 P를 구하려 그러면은 P는 뭡니까? 2T, 그죠? 2T가 되는 거죠. 2T,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공식이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 P 대신에 D분의 2T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BDL분의 뭐가 되냐면 2T가 됩니다. 자, 그래서 키의 전단에 대한 얘기, 타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거 우리 설계에서 많이 한 건데 우리 여기 뭐 어디서 일반에서도 이것도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에 대한 거? 키의 앞괴에 대한 얘기를 또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P의 앞괴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시그마라는 거죠.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A분의 L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앞괴니까 여기서는 요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거잖아요. 요게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T라고 놓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뭡니까? TL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쓸게요. TL분의 뭐냐? 시그마 P를 왜 이렇게 잘 써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 T는 또 뭡니까? T라는 거는 요거 2분의 H입니다. 그죠? 요거잖아요. 요게 H잖아요. H인데 반이니까 2분의 H잖아. 그러니까 2분의 H니까 HL분의 2P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P가 뭡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P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요거는 DHL분의 4T죠. 그죠? 4T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DHL분의 4T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요것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요거하고 어디 건가? 요거.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빡빡하지만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공식도 조금 제가 잠깐 유도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키에 대한 내용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자, 우리 쿼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것도 조금 뭐 짧은 건 아닙니다. 근데 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여기까지 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쿼터 6번 들어가겠습니다.